안녕하세요, 베니아입니다.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 한 곳을 매매 계약을 하러 창원에 내려왔습니다. 저 뒤편에 보이시는 부산은행 보이시나요? 네. 이 부산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매수자에게 승계를 하고,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 가서 권리 승계를 하면 명의가 최종적으로 매도자에서 그 다음 매수자에게 완벽하게 넘어가는데요. 그 과정을 이 영상에 조금씩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전에 보신 것처럼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서 김해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이렇게 건물까지 왔습니다.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3시 방향입니다. 이곳에서는 입주 센터에서 명의 변경을 진행해 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왔고요. 여기 미리 도착해서 이 아파트를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저도 이 아파트 현장에 다 지어지고는 처음 왔거든요.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. 출입구가 2개가 있고요. 여기 1개랑 저 앞편에 한 곳이 있습니다. 이곳은 원래 그냥 뭐 나대지 용도였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없었던 그런 곳이었고, 창원에서는 뭐 중심지에서는 좀 멀어지다 보니까 이곳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산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좀 많이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막상 이렇게 지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좀 뭔가 쾌적하고 새 아파트만의 그런 좀 깔끔한 느낌이 들죠. 경사도 굉장히 이제 단지 안에서 완만하게 처리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 뒤편으로 보시면 저쪽에 사파동성이라고 있는데, 저 아파트가 한 30년 된 구축 아파트거든요. 창원 시내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뭐 20년 넘은 30년 가까이 된 구축 아파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, 그래서 중심지의 신축 아파트는 뭐 유니시티를 비롯해서 그런 아파트들은 프리미엄이 월등히 높게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아파트는 한 4억 5천 정도의 분양가였는데 전세 가격은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, 그다음에 프리미엄은 한 1억 전후의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는데요. 입주 물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따라오시면서 좀 설명드릴게요. 목소리가 잘 흡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단지 안으로 좀 들어와 봤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조경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. 어디 이제 여행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, 그 다음에 아파트 그 동반 거리도 사실은 뭐 엄청 좁은 느낌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좀 뭔가 쾌적한 느낌이 좀 그런 첫인상을 받았습니다. 다른 아파트는 보통 공사 기간이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리는데 이곳은 한 1년 반 정도 만에 준공까지 마쳤거든요. 그 이유가 이렇게 지하 주차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지상 주차장을 지하화한 이런 식의 이제 개념처럼 했기 때문에 지하 공사 기간이 짧고, 또 지상층의 높이가 다른 아파트에 비하면 좀 낮기 때문에 20층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그 1년 반이라는 공기를 좀 충족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현재는 입주 기간을 약간 지난 단계예요. 그래서 아마 한 80% 세대는 기 입주를 한 걸로 알고 있고, 이제 나머지 세대들은 뭐 전세나 매매나 이렇게 물량으로 충족될 예정입니다. 처음에는 뭐 단지 내 상가도 갖춰지지 않고 했지만 2년 내지 4년이 지나면 굉장히 누구나 좀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인프라가 서서히 형성이 되니까요. 새 아파트만의 좀 특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단지 내 조경물도 아무래도 세대수가 있고 또 대지 면적이 좀 넓은 편이다 보니까 뭔가 좀 쾌적한 느낌이 드네요.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물도 채워지면 훨씬 더 살고 싶은 공간의 요소를 갖추지 않을까 싶습니다. 2층 세대처럼 되어 있는 곳을 필로티라고 해서 사생활 보호를 하면서 뭐 저층의 그런 단점을 좀 극복하는, 또 금액은 좀 저렴하니까 여기에서는 좀 특이한 점이 저쪽 편에도 있는데 1층 세대에 개별 발코니가 있습니다. 1층 발코니 세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세대
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이런 공간을 또 활용하시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곳은 공사 기간이 짧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하 공사를 하지 않았다. 여기 보시면은 이쪽 길로 쭉 가시면 저쪽 동은 백구동은 이제 지하 주차장이 나오게 됩니다. 지금 지상에서 바로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이 됐죠. 네. 주차 라인 간격도 좀 넓고요. 그리고 이렇게 보조등 같은 게 떠 있죠. 저 녹색 불은 빈 공간이라는 의미, 빨간 불은 차가 있다는 의미. 사실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플러스 요인이죠. 완전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이제 주차장도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. 뭐 퇴근 시간에 단지 내 주차를 하러 왔는데 만약에 주차할 공간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이중 주차를 해야 된다거나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대수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, 그리고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, 그리고 뭐 이런 차폭이나 편의시설 같은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집을 뭐 매매든 아니면 뭐 임대든 결정하실 때는 시간대별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. 뭐 이렇게 한가한 낮 시간에 오시는 것도 좋고, 이후에 밤 시간에도 오시고, 그 다음에 주말, 평일 이렇게 여러 번 구분해서 오시면은 객관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산등성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경사가 있었던 곳을 개발할 때는 단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제 그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기 전에는 여기도 이전 동네처럼 경사가 굉장히 심하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하실 텐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, 보시면 이렇게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이제 이렇게 보완을 합니다.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평지죠. 네, 평지고 주변으로 사실 뭐 저 뒤편에 송전탑도 있고 뭐 산도 있고 해서 좀 호불호는 나뉘었던 지역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새 아파트가 되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다는 점을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이제 펜트하우스가 있어요. 최고급 단지에 그 다음에 최상 뭐 한 3, 40층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 배치가 되는데, 그래도 펜트하우스가 거래가 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상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여기는 조금 특이했던 게 25평, 34평 이런 게 아니라 뭐 30평, 평형수가 그 일반적인 평형보다 30평대도 많고 뭐 펜트하우스도 있고, 그래서 이제 이게 적당한 가격인지 아닌지 평당가로 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었던 곳이었고, 그리고 민간 임대 물량이 있습니다. 전체 세대 중에서 일부 세대가 이제 프리미엄 거래가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. 그 신축 아파트가 사실은 실패하기 힘들지만 신축 아파트의 약점이라면 뭘까요?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면은 뭘까요? 그건 바로 학군입니다. 학군. 예. 뭐 서울이나 수도권은 신축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로 바뀌면서 그 주변의 시세를 끌고 가는데, 지방은 특히나 아주 오래된 아파트, 뭐 노후화됐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좋은 학교가 있으면 그 주변으로 시세가 형성이 되거든요. 그리고 지방의 교육열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주변에 새 아파트가 생겨도 그 주변에 학군이 없거나 학군이 좋지 않으면은 좀 주저주저하죠. 지방의 신축 아파트를 투자할 때는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뭐 좀 학군이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자리를 옮겨봤습니다. 제가 여기 계약을 하면서 좀 특이한 공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, 그곳이 바로 사파정 소류지라는 곳입니다. 사파정 소류지. 뒤편에 보시면은 약간 뭐 연못 같은 그런 공간인데, 지금 입주민들을 위해서 저기 뒤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. 외부에서는 들어올 수 없게끔 하고, 입주민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혜택 아닌 혜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요즘에는 뭐 자연을 찾아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집 주변에 이런 자연들이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으면 더 좋겠죠. 밤 정도 되면은 뭐 개구리나 풀벌레 울음소리도 들리고 또 공기도 좋고, 뭐 아이들도 여기서 뭐 물고기나 이런 것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변하는구나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물고기가 있나? 이제 분양가의 10%인 4,500만 원이 들어갔고요. 수익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한 5천에서 1억 사이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분양권 전매를 안 해보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좀 막연하거나 잘 모르신 분들 많을 텐데,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 분양권 전매 절차를 말씀드리면, 이제 매도자가 수분양자고 분양권을 갖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옵니다. 뭐 이러한 금액으로 매수자가 요청을 했는데 계약을 하실까요? 그러면은 매도자가 그거를 들어보고 오케이를 하죠. 그럼 그때 처음에 문자나 뭐 유선으로 어느 정도 계약을 정리를 해서 이제 가계약금을 쪼를 받고요.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고, 그 다음에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와 부동산 중개인이 셋이 만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중도금 대출 승계예요. 그래서 기존에 매도자가 대출을 받았던 중도금 대출을 그 다음 채무자인 매수자한테 승계를 하고, 매수자는 그거를 받는 데 있어서 뭐 신용상이나 아니면 보증사상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게 승계가 되면 그걸 서류를 첨부해서 명의변경센터로 가서 모델하우스나 아니면 이렇게 단지 내로 와서 권리를 넘기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권리가, 분양권에 대한 권리가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넘어오게 됩니다. 그 시간은 한 하루 정도 걸립니다. 네. 앞서도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지방 분양권이 그 지방에 대한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좀 실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, 왜냐하면 일단은 금액이, 절대 금액이 작고 또 전매도 되고 대출도 많이 되니까 일단은 매력적이 보이거든요. 그 지역을 잘 알지 못한 채, 가보지 못한 채 일단 계약금을 쏘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, 그러고 나서 약간 뭔가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. 그 수도권처럼 지방은 뭐 땅이 한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원하는 지역에 계속 또 택지 개발을 하고 또 지어내고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지방은 신규 아파트를 짓더라도 그 지역이나 동네가 선호도에서 좀 떨어지면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지를 체크해야 되고,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학군도 중요하고, 그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뭐 전세든 매매든 수요가 충분히 있을지, 이런 부분을 미리 체크하고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오늘 제가 지방의 분양권을 뭐 전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요.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해보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을 텐데, 그런 불안감을 좀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은행에서, 그리고 현장에서, 이렇게 단지에서 뭐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.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고,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갈 때는 타고 올라갑니다. 사람이 많고 줄이 엄청 깁니다.